반갑습니다. 이투스 오승준 수리논술 박진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2022 서울시립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서울시립대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 중 하나죠. 그래서 수능 안 봐도 상관이 없고요. 논술대 교과의 반영비는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 그래서 7대3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학생부 비교과는 이제 반영하지 않고요. 교과만 30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논술 전형을 100점 만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논술 70점, 학생부 교과 30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30점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냐? 여기 이 표와 같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이 30점, 2등급이 29.7, 3등급이 29.4, 4등급이 29.1, 5등급이 28.8, 그래서 6등급이 27점. 이렇게 보면은 이제 6등급까지 크게 부담스러운 감점폭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6등급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이고요. 7등급은 이제 1등급이랑 비교해서 6점이 감점이 돼요. 그럼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뭐 그래도 본인이 조금 더 잘 쓰면 할만하다라고 생각되는 등급이 이제 7등급이고요. 8등급은 이제 9점이 감점이 돼요. 그럼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뭐 불가능한 그런 건 아닌 게, 시립대가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서 합격자 평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수학을 조금 잘한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쓰면 이제 뭐 이론상 뭐 불가능한 등급은 아니지만 뭐 좀 부담스럽긴 하죠.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부담스러운 등급이 이제 8등급, 그리고 이제 6등급까지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6등급이 그럼 뭐 상관없이 쓰시고 7등급이면 조금 더 잘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시험 구성 및 시간은 수리논술 4문제, 과학논술 없이 수리논술이 딱 4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시간은 이제 120분. 네모낭에 이제 120분인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기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호흡이 길어요. 왜냐면 이 한 문제가 소문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문항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있어봤자 이제 2개인 거고, 그게 이제 뭐 딸린 문제 그 정도에 해당하는 소문항이고, 대부분 이제 크게 이렇게 4문제가 나온다. 4문제에 이제 120분이다. 그럼 한 문제에 이제 평균 이제 30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난이도가 좀 달라요. 85점, 95점, 105점, 115점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거는 뭐 한 20분 정도 안에 푸셔야 되고요. 좀 어려운 거에 시간을 조금 더 분배해서 40분 정도 써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출제 범위는 이제 수학, 수학원, 수학2, 확통, 미적. 기하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기하가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기하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은 보통 이제 유의사항에서는 필기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이제 다방 작성 시 이제 뭐 펜도 써도 되고 샤프도 되고 연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냥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는 펜으로 써야 되고 뭐 수정 테이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학교가 있어서 제가 유의사항으로 넣었는데, 그냥 연필 써도 되면은 그냥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시고, 만약에 나는 펜이 너무 좋다, 그럼 펜으로 써도 되는데 펜으로 쓰다 틀렸을 시에는 2줄로 긋고 찍찍 긋고 써야 돼요. 수정 테이프가 안 되거든요. 수정 테이프가 안 돼서 2줄로 찍찍 긋다 보면은 어느새 답안 작성 구역이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연필로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각 문항별 답안 작성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1번은 여기다가 써라, 2번은 여기다가 써라, 뒷장에 뭐 3번, 4번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문항별로 1번은 1번 구역에, 2번은 2번 구역에 쓰셔야 되고, 그리고 1번 쓰다가 뭐 자리가 모자라 2번 구역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각 문항별 답안 작성 구역 안의 내용만 평가하겠다. 그래서 막 그냥 뭐 계속 길게 쓰면 안 되고, 푼 다음에 정리된 내용을 딱 답안에다가 깔끔하게 옮겨 적는 연습 하도록 하세요. 시험은 10월 9일 토요일, 수능 전이죠. 수능 전에 쳐요. 수능 전에 친 학교가 이제 4학교가 있는데 그중 하나고요. 시험은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서 1교시가 이제 10시, 그리고 2교시가 3시, 이렇게 10시에는 공과대학, 그리고 3시에는 공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가 친다. 참고하시고요. 특징 및 출제 경향인데, 시립대학교는 제시문이 이제 없는 학교 중 하나예요. 제시문이 없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학교. 근데 뭐 제시문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문제는 확률 문제구나. 이 문제는 적분 문제구나. 이 문제는 미분 문제구나.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시문이 없어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 근데 이제 한 문제 호흡이 이제 좀 길어요. 이 긴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네문항이잖아요. 근데 소문항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문항이 없거든요. 그럼 한 문제를 평균 30분 동안 풀어라. 한 문제를 30분 동안 푼다라는 거는 상당히 호흡이 길다. 길고 좀 내가 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하나는 아니다. 하나 넘고 또 그 다음 산 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좀 흐름을 잘 잡아서 풀어야 돼요. 수학을 조금 그래도 좀 잘 해야 되는 학생들이 이제 쳐야 되는 학교고요. 그리고 요거 미적분, 확통, 그리고 수학, 수원, 수투 여기 전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전 단원이라는 거는 미적분을 이제 한 단원으로 보고 그리고 확통을 이제 한 단원으로 보고 수학, 수원, 수투 요거를 이제 묶어서 이제 하나를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골고루 출제를 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기하까지 있었을 때는 미적, 확통, 그리고 기하, 그리고 수학, 수원, 수투 요렇게 묶어서 이제 하나하나 나왔었는데 이제 기하가 빠졌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기하가 빠지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미적분, 이제 미분 하나, 적분 하나 이런 식으로 미적분에서 이제 네 문제 중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조금 미적분을 좀 많이 내려고 했더라고요. 작년 보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이 미적분을 이제 선택을 대부분 했고 이제 미적분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확통이 조금 좀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시립대는 골고루 출제를 하는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통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골고루 나오고 있다. 선생님 근데 수학, 수원, 수투는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요? 범위가 넓다면 넓은데 이게 요 중에서 거의 대부분 수열 문제가 나와요. 수열 문제. 그래서 특히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열 문제가 상당히 빈출이 되고 시립대 어떤 그 특유의 묻는 그 수열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립대학교 기출 문제로 이런 수열 문제가 나오는구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묻는 그런 수열량은 달라요. 논술에서 묻는 게 조금 더 어렵고 분석적으로 냈기 때문에 시립대학교 기출 문제, 수열 문제 잘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분석형 문제가 출제가 돼요. 다른 대학들도 다 분석형, 해석형 문제가 출제가 되겠지만 요 시립대학교에서 내는 약간 분석형 문제는 딱 어떤 걸 구해라 라고 했을 때 뭘 구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생긴 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라는 게 도대체 뭘 구하라는 걸까? 약간 역발상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을 좀 재해석해야 되는 그런 약간 분석형 문제 출제. 근데 요것도 시립대학교 한 5개년 정도 기출을 풀어보다 보면은 좀 비슷한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 분석형 문제는 시립대학교 5개년 기출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나한테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시키는구나. 라고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시립대학교 논술 전형 분석 마치도록 할게요.